원래 평소의 모습입니다. 수염이 되게 많이 자라는 스타일이라. 아무튼 반갑습니다. 월요일 공연을 하고 되게 너무 감사하게 생일도 너무 제일 잘 보내고 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게 인지상정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서 네. 공연도 너무 재밌었고 너무 재밌는 공연에 제 생일이어서 더 좋았던 여러분들도 재밌었을 것 같긴 한데 뭐 둘 다 재밌는 거죠. 여러분들 재밌으면 저도 재밌는 거고. 아무튼 생일 자체를 그렇게 막 크게 의미를 많이 두진 않는데요. 챙겨주시고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고 싶은 질문들이나 뭐 궁금하신 거 계시면 Q&A를 주시면 여기 뭐 쓰는 거 있죠? 이거 물음표 있는 거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작업실에서는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라방을 많이 했었는데 기타를 치면 얘기를 많이 못하니까 저번에 기타 쳤으니까 오늘은 기타를 안 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한 8시쯤 나가서 이제 밥을 먹고 풋살을 하러 가야 돼가지고 한 8시까지만 해야 되거든요. 네. 오늘은 레슨을 하고 이제 끝나고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뭐 드시러 가시죠? 모르겠네요. 근처에 국수집이 있는데 국수를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슈퍼 티셔츠는 데일리룩인가요? 데일리룩이 정확히 뭐죠? 그냥 오늘의 옷인가요? 이 옷은 보통 그냥 저는 평소에는 거의 이런 착장이에요. 그냥 바지 뭐 그냥 편한 바지 위에 그냥 티셔츠 같은 거 그냥 하고 모자 맨날 쓰고. 네. 이 옷은 사실은 평소에는 잘 안 입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즐겨 입는 흰 티가 있어요. 제가 좀 좋아하는 그런 재질과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몇 개가 있는데 똑같은 거가 몇 개가 있어서 근데 그걸 다 빨아가지고
한번 이제 티셔츠를 입고 싶은데 티셔츠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뒤져보다가 이게 있더라고요. 이걸 사실 공연 때 입고, 사실 공연 때도 안 입었어요 이거는. 근데 막상 입으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냥 편하게 입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트위터에서 전설의 짤을 만들었던, 제 입으로 제가 전설이라고 좀 웃기긴 하지만 10년 뒤에도 뭐 이런 거 있죠. 그 멘트 있죠. 네, 그때 했던 공연 때 굿즈로 나왔던 티셔츠입니다. 새마을 운동 모자로 보이는 효과는, 네, 제가 나이가 많아서인가 봐요. 생일날 술을 얼마나 드신 겁니까? 저는 술을 좋아하지 술을 많이 먹진 않습니다. 물론 술을 조금 주량이 좀 뭔가 적진 않지만 보통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아예 막 그렇게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먹진 않아요. 네. 그런 적은 20살 때밖에 없네요. 딱 20살 때 그때 이후로 술을 정말로 막 취해가지고 몸을 못 가눌 정도로 그렇게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술 그 버릇이 승열이랑 사실 똑같아요. 그 승열이도 술 많이 먹으면 자거든요. 그냥 거기 앉은 자리에서 그냥 자요. 그러다가 하면 끝나면 이제 하고 이제 집에 가거든요. 저도 술 주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올라오면 갑자기 엄청 피곤해져요. 그래서 거기서 자진 않고 보통 저는 이제 작업실에 와가지고 보통 이제 이 근처에서 먹으니까 작업실에서 와서 그냥 빨리 자죠. 네. 8월에 제주도요? 뭐 공연 뭐 그거 때문에 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 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막 밖에서 먹는 것보다는 뭐 좀 편한 곳에서 먹는 거를 좀 즐겨 하는 것 같아요. 밖에서 먹으면 어느 정도 약간 긴장감을 가진 상태로 이제 먹어야 되니까. 다행히도 뭐 술이 좀 몸에 받는지 아직까지는 좀 먹어도 좀 이렇게 막 하지 않는데 가끔씩 이제 주변에 술을 잘 먹는 친구들을 만나면 힘들어지죠. 그렇습니다. 이펙터 맨 처음에 뭐를 넣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네요. 음악 하시는 분인가? 다소 지겨울 수 있으나 짧게나마 이펙터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펙터는 이제 그 다이내믹 계열과 모듈레이션 계열로 나눠지는데 다이내믹 계열은 톤 자체를 바꿔주는, 네, 소리 자체의 어떤 개인이나 어떤 이제 보통 개인이죠. 개인이나 어떤 것들을 먹여가지고 톤 자체가 바뀌어버린, 소리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를 보통 이제 다이내믹 계열이라고 많이들 하고요. 모듈레이션 계열은 이제 공간 계열 이펙터인데 모듈레이션 계열은 이제 소리는 그대로 있고 물론 소리가 좀 바뀌긴 합니다. 근데 소리는 그대로 있고 소리를 감싸고 있는 이 공간을 변형시켜주는 이펙터입니다. 그래서 보통 다이내믹 계열을 먼저 설치를 해야 돼요. 정답은 없습니다만 교과서적으로 간다면 맨 처음에 이제 붙이는 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컴프 계열이에요. 컴프나 게이트 같은 계열. 그래서 이제 첫 음으로 들어오는 그 기타의 신호를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계열이죠. 그거를 먼저 설치를 하고, 보통 그 다음에 뭐 보면 드라이브 계열을 많이 쓰세요. 드라이브 계열을 많이 설치들 합니다. 그래서 컴프레서를 걸고 그 다음 드라이버 계열을 넣습니다. 오버드라이브 넣고, 오버드라이브가 계열이 또 있으면 또 그건 넣는 거고. 이제 어쨌든 저는 제가 배우기를 클린 톤을 잡는 이펙터를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오버드라이브 톤을 설치를 한 다음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프리앰프 계열을 달아서 배열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볼륨 페달을 거칩니다. 왜냐면 이 드라이브 톤들은 볼륨 페달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볼륨 페달 앞쪽에 있다는 뜻은 이 볼륨을 줄이면 이 소리 전체가 볼륨 페달의 영향을 받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 두는 거고, 볼륨 페달 뒤에 이제 보통 공간 계열 이펙터를 많이 둬요. 왜냐, 공간 계열은 볼륨 페달의 영향을 보통 안 받는 게 교과서적이긴 합니다. 정답은 물론 없습니다만, 뭐 리버브나 딜레이 같은 거나 뭐 페이저, 뭐 코러스, 뭐 트레몰로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볼륨 페달의 간섭을 받으면 안 된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볼륨 페달을 이렇게 내려도 리버브의 잔상은 좀 남아있는, 그런 딜레이 잔상이 좀 남아있는 그런 게 있겠죠. 물론 볼륨 페달 다 내리면 모든 소리가 다 꺼지긴 하는데, 그 어떤 잔상이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의 그거여서 볼륨 페달 놔두고, 공간 계열은 다른 건 다 사실 필요가 없고 맨 마지막 두 개만 맞추면 돼요. 맨 마지막 두 개가 리버브 그 다음 딜레이, 아니면 딜레이 다음 리버브,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저는 지금은 딜레이 다음 리버브를 쓰고 있는데, 이거의 순서는 사실 바뀌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딱히 그 차이점을 모르겠어가지고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말이 길어졌지만 맨 처음에는 컴프나 게이트를 거시면 되고, 이 두 가지가 없다 그러면 드라이브를 먼저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클린 톤을 약간 만져주는 이펙터가 있다 그럼 그걸 먼저 설치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렇게 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예전에 약간 그런 게 좀 교과서적인 어떤 것들이 마치 약간 유행처럼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있는 이펙터 업체들이 많아요. 사설 업체들이 많은데, 그래서 어디 업체 스타일, 어디 업체 스타일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라하고, 그리고 기타리스트들마다도 그게 좀 있어가지고 뭐 어떤 기타리스트 스타일, 어떤 기타리스트 스타일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되게 그냥 유행을 따라가는 시기는 지난 것 같고, 뭐 알아서들 그냥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만 교과서적인 어떤 것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죠. 뭐 사실 악기 연주도 사실 똑같아가지고, 기타를 치는 스타일이나 기타를 연습하는 스타일도 너무 이제 예전에는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더라, 저 사람은 이런 거 한다더라, 뭐 이런 게 있어서 그거 따라해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걸로 떠나서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뭐 한 23살 때부터 레슨을 했으니까 근 10년 동안 했네요. 뭐 10년 동안 레슨을 하면서 느낀 점은, 결국에는 그런 어떤 본인의 스타일 찾고 이런 거 너무 좋고 그런 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본인만의 어떤 아이돌은 존재해야 돼요.
근데 그 아이돌의 대상이 그 이제 정말로 그 기타리스트라는 걸로 활동한 뮤지션들을 좀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삼으면 좋죠. 예를 들면 막 예전에 계셨던 예전 그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보면 미국의 기타리스트들이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실지도 모르는 뭐 지미 앤드릭스 같은 분도 싱어송라이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기타리스트계에서도 훨씬 더 유명하신 분이고, 그리고 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아티스트들은 좀 모르실 수도 있지만 기타리스트라면 알아야 되는 뭐 그런 이름들, 뭐 에릭 존슨, 이것도 이제 제 어떤 성향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아티스트를 아는 것도. 뭐 레리 칼튼이나 앤디 티몬스 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톤이나 연주법을 좀 따라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을 일단 본인의 아이돌로 좀 삼는 게 좋다. 네. 왜냐면 괜히 그런 대가 소리를 듣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스타일의 어떤 그런 시대의 음악들과 지금 현재 있는 음악들, 그리고 현재 있는 아티스트들을 잘 이렇게 흡수를 해가지고 본인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요. 요즘에는. 전 아이돌까지는 아니고 어른들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건너편 방에서는 세훈이가 열심히 드럼을 치고 있네요. 아무튼 음악 얘기랑 축구 얘기는 제가 하면 재밌는데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소 지겨울 수도 있는 그런 얘기 같네요. 하지만 그 얘기를 할 때가 사실 음악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축구 얘기할 때만큼은 뭔가 좀 갑자기 잠이 탁 깨면서 얘 봐라,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것도 질문 많이 주시면 뭐 제 선 안에서, 제가 아는 선 안에서, 제가 느낀 선 안에서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축구 얘기요? 뭐 축구 얘기 할 게 있나요? 뭐 제가 할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축구 얘기, 음악 얘기 했는데 갑자기 영화 얘기 나오네. 해도 되죠. 해도 되죠.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최근에 본 영화요? 영화관 가서 인사이드 아웃 2 본 것 같은데요. 네. 그거를 봤습니다. 제일 최근에 본 영화. 영화관에서 본 영화. 집에서 넷플릭스나 뭐 그런 OTT로는 영화를 자주 보긴 하는데 영화관 가서 본 영화 중에 제일 최근 영화는 인사이드 아웃 2인 것 같아요. 인 것 같아요가 아니고 입니다. 전 보컬이고 밴드를 하고 싶은데 세션을 구할 때 어떤 식으로 어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걸 질문에 적어주면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 해서 좋은데 댓글 고정을 하고 세션을 구할 때 어떤 식으로 어필? 사실 제일 좋은 어필은 본인의 어떤 그 데모 테이프를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죠. 데모 테이프를 가지고 주변 이제 친구들한테 하나씩 들려주면서 나 이런 음악 할 건데 어떠냐, 같이 할래? 네, 가 사실 제일 좋은 어필 방법이죠. 네.
왜냐면 또 그 친구, 그 세션하는 친구들과 본인의 어떤 음악색이 또 맞아야 되고, 또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음악성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결이 좀 잘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판단을 해서 하면 좋은데, 어쨌든 어필의 첫 번째는 본인의 데모 테이프, 음악들,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음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림들, 그런 것들이 되겠네요. 울진 않았습니다. 근데 가끔 디즈니나 픽사 영화 볼 때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눈물샘이 도는 게 있어요. 제가 언제 저는 진짜 운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가끔 영화를 보거나,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눈물샘이 핑 돌아서 눈시울이 좀 약간 메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내가 왜 이러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도 나름 뭐 싫진 않아서 한 방울씩 흘리곤 합니다. 네. 네. 근데 인사이드 아웃 2 보면서는 울진 않았습니다. 좀 더 어른의 기준에서 좀 이렇게 내용이 흘러갔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한데, 근데 좀 약간 진짜 보면서 뭔가 막 답답하고 막 좀 그렇긴 했었어요. 왜냐면 영화를 그만큼 잘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이 영화를 보고 답답하고 기분이 안 좋은 장면이 나왔을 때 기분이 안 좋고, 기분이 좋은 장면이 나왔을 때 기분이 좋고 한 거는 결국에는 영화가 좋다는 거니까, 그걸 그만큼 잘 전달했다는 거니까. 근데 영화를 봤을 때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게 잘 봤다. 네. 세훈이 목소리가 역시 확실히 이게 좋아가지고 방음문을 뚫고 들어오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세훈이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서 BGM을 살짝 깔아놓겠습니다. 이것도 뚫고 들어오면 정말로 좋은 보컬이네요. 인디펜던트로 활동하면서 고충이나 고충은 일단은 자본이에요. 자본. 말 그대로 인디펜던트이기 때문에 자본도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 어떤 투자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 자본이 해결이 좀 돼야 되고, 그래서 그 자본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루빨리 이제 좀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좀 많이 이렇게 좀 드러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음악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게 가장 사실 제일 큰 고충이고, 물론 음악을 만들 때 좋은 음악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막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건 있지만, 그런 건 사실은 고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좀 당연히 짊어져야 될 어떤 그 무게감이죠. 좋은 음악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그건 고충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의 좀 약간 당연한 직업적인 어떤 스트레스라고 보고, 조언은
본인의 어떤 그 역량이나 본인의 어떤 음악적 크기를 너무 담장 짓지 마시고 그냥 되게 뻔뻔하게 그냥 많이 표출을 하세요. 처음에는. 나중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상황에 본인을 이렇게 너무 제한시켜두면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딱 그 정도로만 만들어져요. 이미지가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음악을 딱 들었을 때는 말 그대로 약간 진짜 좀 그런 어떤 틀이나 어떤 테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이 아예 그냥 오히려 그냥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뭐라 해야 될까 넘어서야 된다고 해야 되나? 네. 이 말인 즉슨 이렇게 쉽게 따지면 뭐냐면 뭐 아직 앨범을 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앨범을 냈다고 칩시다. 싱글 앨범을 냈어요. 그러면 첫 싱글이니까 나 이제 데뷔했으니까 나 이제 이제 막 활동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듣는 이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네. 첫 싱글도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크게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네 것들을 굳이 정해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 말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추천 영화나 인생 영화 있으신가요? 뭐 인생 영화라고 따지면 너무 영화가 본 게 많아서 뭐 인생 영화는 모르게 한 개를만 꼽기는 너무 힘들고 추천 영화도 진짜 너무 어려운 게 어떤 그 장르적인 거나 어떤 그 느낌을 좀 들어야 제가 그걸 맞춰서 추천을 드리는데 그걸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재적소에 맞춰가지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느낌이나 이런 느낌의 영화 아니 뭐 이런 장르의 영화 그런 걸 말씀해 주세요. 오노추요? 짬뽕입니다. 농담이고 오노추? 최근에 이제 계속 저도 로테이션을 돌리고 이제 막 그런 걸 디깅을 좀 많이 한 편인데 그 카일 디종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정확한 이름이 뭔지. 컴퓨터랑 동기화가 안 되겠네. 이 노래를 추천해드릴게요. 코너 알버트와 맥 아이레스가 같이 한 문라이트라는 노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안경이요? 안경은 안 쓰는데요. 가끔 예전에 멋부리려고 안경을 썼었는데 별로 안 어울린 것 같아서 안 씁니다. 요즘에 이제 햇빛이 밝아서 선글라스는 항상 끼는 것 같긴 해요. 영화 볼 때 눈물이 나는 포인트는 뭐예요? 하는데 첫 번째는 요즘에는 그 전쟁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전우회를 보면 좀 눈물이 많이 흘리고요. 그거 아니면 이제 별거 아닌 장면인데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개인적으로 저는 나이 아저씨를 보면서 눈물을 진짜 많이 흘렸거든요. 왜냐면 진짜 그 장면들이 너무 사소하지만 너무 저한테 있어서는 너무 현실 세계에서 있을 법한 일들이 드라마 속에서 나오니까 그 사소함에서 나오는 그 우울함과 슬픔이 그거를 직접 이제 인생을 살면서 겪으면 그냥 우울하고 말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드라마 속에서 펼쳐지니까 그리고 드라마는 제가 이제 제 3자로서 이제 보는 거니까 관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생각도 나고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주변의 어떤 그런 이제 브라운관에 나오는 주변의 모습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생각들을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현실을 살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드라마 속에서는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저 사람도 그랬을까? 그 사람도 그랬을까? 라는 생각에 공감이 많이 되면 한 방울씩 흘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쉽게 얘기하면 어떤 그 현실 속에서 존재할 법한 그런 슬픈 상황이 펼쳐지면 좀 찡해지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영화 추천을 바라시는 분은 어떤 느낌적인 거, 장르적인 거를 정해주시면 보다 신속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만 추천을 뭔가 드리기에는 너무 많아요. 영화들이 추천을 드릴 영화들이. 네. 제가 책은 잘 안 보는데 영화는 자주 봐가지고 많이 보기도 해요. 재난 영화요? 재난 영화 중에 좀 있을 법한 재난 영화가 아니라 정말로 현실 속에서 있었던 재난 영화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뭐였더라 제목. 네. 그 미국에서는 산불이 굉장히 그 큰 좀 재난이잖아요. 보통 이제 그런 대륙이라고 해야 되나? 어쩌면 큰 나라들. 물론 뭐 이제 그거는 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미국은 생각보다 이 산불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Only the Brave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이제 주연 배우는 이제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해서 이제 그 도망가는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이름이 뭐였더라? 안톤 슈거인데 안에서 안톤 슈거는 아니구나. 안톤 슈거는 하베르 바르는구나. 아니네. 그 사람이 안 나오는구나. 맞네. 그 사람 맞네. 조슈 브롤린이라는 배우. 그리고 보니까 그 드럼 친 영화 이름 뭐였지? 아무튼 거기 나온 친구도 나오고 여러 있습니다. 아무튼 Only the Brave라는 영화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마술 영화 좋아하죠. 나우 유시미도 재밌게 봤고. 근데 이게 마술인지 마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류의 영화 중에서는 프레스티지였나?
더 프레스티지였나? 아, 네. 프레스티지라는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토퍼 롤란 작품인데, 네, 맞네요. 프레스티지라는 영화 추천해드립니다. 마술 영화도. 보호님이 보고 많이 웃으신 영화요? 웃긴 영화로 가면 많이 웃은 영화? 진짜로? 그 고봉수 감독님이었나? 고봉수 감독님 맞네요. 고봉수 감독님의 이거는 이제 그때 웃긴 영화라는 게 진짜 막 개그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 진짜 그냥 현실적인 어떤 그런 느낌에서 웃긴 영화인데, 영화 중에 델타 보이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델타 보이즈라는 영화 추천드립니다. 요즘 여행 가고 싶은 곳은 그냥 뭐 철저한 집돌이로서 그냥 집에 있고 싶은데요. 네, 뭐 수영하는 걸 좋아해서 뭐 최근에는 그냥 바다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점점 좀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지만 여행보다는 집으로 떠나는 여행, 집에 있는 여행을, 네, 우리 집으로, 네, 여행을 가고 싶네요. 아무튼 영화 얘기를 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로. 제가 막 이렇게 고전 영화를 좋아하거나 뭐 되게 딥한 영화를 많이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나름의 어떤 뭐 이거 제가 보는 것들도 다 상업 영화겠죠. 그런 어떤 영화들을 정말로 많이 좋아해서 그랬던 것 같네요. 정말로 싫어요. 밖에 나가는 걸 그냥. 싫어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싫어하진 않는데 그냥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네.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보통 이제 여행을 간다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어떤 장소보다는 어떤 음식을 먹을지를 먼저 고민을 한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어떤 식당을 갈지가 먼저 사실 정해지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네. 저는 장소에 기준을 많이 두진 않고요. 음식을 보통 많이 생각을 해요. 맛있는 거 먹어 다니는 거나, 평소에 어쨌든 뭐 하나를 먹어도 그냥 맛있는 거를 먹는 걸 좋아해서, 네. 라르를 보셨죠? 네. 나름, 네, 입맛이 까다로운 편이라. 네. 어쨌든 우리 제킹콩 친구들도 저를 굉장히 뭐 불신하는 친구들이지만 입맛 하나만큼은, 네, 식당 하나만큼은 정말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다른 거 가지고는 다 장난쳐도 음식 가지고는 장난 안 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이제 저의 입맛을 인정해줘서 제가 데리고 가는 식당들은 웬만하면 다 군말 없이 따라옵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도 없고, 네, 웬만하면 다들 감동 받으면서 먹었던 게 있어서. 망원 주변에요? 망원에서 제일 사실 유명한 어떤 그런 거는 순댓국은 저기 순대 1번지라고, 거기가 사실 제일 유명하고요. 그리고 거기 강화통통 생고기라고 삼겹살집이 그나마 제일 유명하고, 그리고 그 건너편에 돈가스 우동집이 있는데 거기도 되게 이제 유명한 집입니다. 근데 이제 뭐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집 말고, 유명하면서 맛있는 집 말고, 뭔가 좀
인디밴드 같은 맛있는 집 있나요? 했을 때는 저희 그 쌀국수 집인데 이름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프라옥이었나? 라오삐약이네요. 라오삐약이라는 쌀국수 집을 추천해드립니다. 맛집 추천. 공연 전에 밥집 디프리. 공연 전에 먹기 좋은 밥집은 홍대 합정 그 역 쪽에 합정역에서 그 한강 쪽으로 아니다. 어디 쪽이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그 합정에서 홍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상수 쪽 그리고 상수에서 상수 오른쪽 네 어쨌든 그 안쪽으로 가면 음식점이 엄청 많아요. 거기 이제 유명한 것 중에 우동집인데 이름이 뭐였더라? 강코 이거 아니고 교다이야 우동 정말 맛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그 작업실 그쪽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주변에 이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하다가 이제 그냥 좀 이렇게 나와서 먹고 하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봤는데 트와이스 정현님의 이모부셨나? 네 아무튼 그분이 하시는 돈가스 집이 이렇게 밖에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뭐야 하고 그냥 정말로 그냥 호기심에 간 건데 저는 나름 좀 충격 먹었던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괜히 조카의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하는 게 아니구나. 네, 가츠신이라는 돈가스 집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근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반찬으로 떡볶이가 나오는데 떡볶이가 진짜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풀이로 갈 만한 데는 사실은 고깃집 같은 느낌밖에 없어가지고 합정에 홍대 사실 저 홍대에서는 뒤풀이는 진짜 한 적이 옛날밖에 없어서 잘 안 가고요. 홍대에서는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잘 안 하고 합정에서 뒤풀이 할 만한데 합정도 뭐 딱히 뒤풀이 할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네. 만약에 하면 그런 데 많이 갔죠. 뭐 롤링홀 건너편에 있는 그 족발집 그런 곳. 네. 왜냐면 결국엔 뒤풀이라는 거는 저희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좀 늦게까지 해야 되고 이렇게 좀 넓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맛 같은 거는 사실은 딱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트레몰로 암 연주하면 자꾸 튜닝이 틀어진다. 쓰시는 기타 모델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뭐 셋업의 문제라 사실 틀어지면 보통 이제 브릿지에 문제가 있진 않고 그 헤드머신에 문제가 보통 있는 건데 기타가 이제 보통 이렇게 한 100만원 이하대 기타를 보통 쓰면 가장 저렴한 부분이 사실 그런 부속품들이거든요. 그래서 헤드머신 같은 거나 브릿지 부분이 엄청 싼 부품을 써요. 그래서 전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100만원 이하대의 기타를 사시면 헤드머신만 따로 그냥 좀 괜찮은 걸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그게 좀 심해가지고. 네, 정확하네요.
헤드머신이 보통 제일 싼 부품이에요. 거기서. 왜냐면 100만원에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나무가 제일 비쌀 거고 바디가 제일 비쌀 거고 그 다음에 넥이랑 바디랑 같이 생각할게요. 넥 바디 제일 비싸고 픽업 그 다음에 제일 비싸고 이거 두 개만 해도 사실은 100만원 채우기가 힘들어요. 100만원을 만들기가. 근데 소리의 퀄리티를 높이려면 결국에 이 두 개가 제일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부속품들을 싸게 가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싸게 가는 것들이 보통 헤드머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헤드머신의 문제라고 봐서 헤드머신을 좀 다른 어떤 좀 괜찮은 걸로 이제 가는 거죠. 다시 다른 거를 넣어버리는 거죠. 보통 그리고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보통. 네, 펜도도 100만원 이하 정도면 뭐 맥펜이나 1펜일 것 같은데 저는 그거 되게 추천해드리고 네 보통 트레몰로암으로 튜닝이 나가는 일은 잘 없어서 헤드머신이 이제 좀 노후됐거나 좀 불안정해서 결국엔 트레몰로암이라는 것도 줄이 늘어졌다 당겨졌다 하는 거니까 이 헤드머신이 이제 줄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동그란 홈이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기타 줄을 딱 끼워가지고 하면 이제 돌리면 얘가 이제 점점 이렇게 당기는 줄이 이제 당겨가잖아요. 장력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이 헤드머신이 이렇게 딱 무는 거거든요. 결국엔 이것도 결국엔 어떤 그 자체의 재질이 좋고 그리고 그 자체의 어떤 그 기술이 좋아야지 할 수 있는 기술이 좋아야지 더 좋은 헤드머신인 거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트레몰러가 없는 레스폴은 어떻게 연주하나요? 넥 밴딩이 되나요? 사실은 뭐 트레몰로 암을 많이 쓰면 쓰는 건데 만약에 트레몰로 암을 써야 되는 음악이다 그러면 트레몰로 암이 달려있는 악기를 써야겠죠. 근데 레스폴을 쓰는데 트레몰로 암을 안 쓰면 되죠. 그냥 쉽게 따지면 트레몰로암이 필요한 음악에는 트레몰로암이 있는 악기를 쓰는 거고 레스폴을 쓸 때는 레스폴에 어울리는 음악을 하면 쓰는 거고 그런 거다 보니까 아니면 나는 레스폴 소리가 너무 좋은데 트레몰로암을 써야겠다 그러면 레스폴 악기 중에도 트레몰로암이 있는 그게 있어요. 네, 말씀하시네요. 그런 악기를 사시는 거가 좋죠. 그러면 그런 모델이 많습니다. 트레몰로암이 달려있는 레스폴 모델들 그런 거를 사셔야겠죠. 이거 넥으로 하는 거는 일단 연주가 안 되잖아요. 트레몰로는 어쨌든 왼손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넥 밴딩은 결국엔 바디를 잡은 상태에서 넥 밴딩 이렇게 시켜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겠어. 연주를 못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주력의 어떤 노래 음악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컨트롤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레몰로암이 달린 레스폴을 사시는 게 좋겠죠. 어쨌든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8시가 지났는데 질문 타임은 이 정도로 하고 저는 이제 식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더 질문이 있다면 다음에 또 할 거니까 그때 또 말씀을 많이 나누면 좋겠네요. 아무튼 상현이 얼굴이 있는 프로필에 네 아이디를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상현이 얼굴 프로필을 가지신 네 차세대 이제 그 뮤지션 차세대라고 해야 되나? 지금 음악 활동하시면 뭐 어쨌든 뮤지션분 네 항상 응원드리고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도 네 나머지 여러분 뭔가 이상한데 네 어쨌든 다른 분들도 네 항상 건승하시고 장마 시작인데 이제 비 조심하시고 비는 되도록
보는 걸로만 만족하시고요. 네, 맞지는 말아주세요. 어쨌든 감사드리고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 생일 때도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자본주의 같은 말이었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안녕.